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도 할 일도 없어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해 보신 적은요? 오늘은 은퇴 후 하루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와 그 하루를 보석처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번 콘텐츠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노년에 겪게 되는 고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였는데요. 고독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소중한 삶의 과정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 있으므로 타인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상태를 말하죠. 반면에 외로움은 타인으로부터 원하지 않게 소외된 일종의 결핍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을 느끼게 하지만 반대로 고독은 충만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에는 고독을 즐기고 싶어도 짊어지고 있는 삶의 의무 때문에 쉽게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책임을 모두 마친 노년기가 돼서야 비로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이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본래 충만함으로 바꿀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몰입하기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 찾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탐구와 사색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인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몰입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 시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나요?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 보람있게 살려면 남들보다 월등한 업적을 이루어내고 또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야 송강한 삶이지 라는 생각과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정작 내 삶을 남의 기준에 맞추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가치를 타인의 평판에 맡겨버린 셈입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종속된 그들의 하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은퇴 후에 문득 뒤돌아보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일상의 행복에서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산다는 것은 사실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삶은 정복해야 할 고지가 아니라 매일 맞이하는 일상 속에 감추어진 소중한 기쁨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통속적인 견해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자신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곳에 집중하여 하루를 정성스럽게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앞으로 매일 이런 상태가 계속될 텐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하루가 너무 지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할 일이 없는 걸까요? 꼭 돈을 벌어야만 보람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 왁자하게 술이라도 마셔야 즐거운 하루이며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가야 잘 보낸 하루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일상적인 즐거움이 일상처럼 반복되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어 삶은 점점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타인을 통해 얻는 기쁨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타인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의 우주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변하지 않는 만족은 바로 내 일상 속에 있으며 그 일상의 기쁨은 나에게 발견되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여쭤보면 10분 중 9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씻고 스스로 옷 갈아입고 내 발로 걸어다니며 스스로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의 일상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자 존엄성을 지키는 권리이며 행복의 근본입니다. 훌륭한 스님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내시다 가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노년의 삶을 다루는 매체들을 보면 배우자와 사별한 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성들은 사별 후에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기도 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우울감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죠. 그 이유는 평소 남성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고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을 옷, 식사, 약 먹는 시간, 중요한 일정 챙기기까지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살다 보니 아내가 떠난 후에는 일상을 처음부터 모두 새로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상실의 아픔도 견디기가 힘든 마당에 일상의 생경함에다 무능함까지 더해지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만약 평소에 자기 일상을 스스로 챙기고 가사일을 분담하며 살아왔더라면 어땠을까요? 슬픔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일상을 살아내는 힘까지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의 첫걸음은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만을 위한 하루를 정성껏 설계하고 그 일상의 과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몰입하는 겁니다. 일상을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일상은 삶의 가장 숭고한 과정입니다. 아침의 눈뜸이 단순한 깨어남이 아닌 나를 향한 정중한 초대가 되게 하십시오. 가볍게 숨을 고른 후 구겨진 침구를 펴내는 손길부터 정성스럽게 합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한 바쁜 식사 대신 오직 나를 가장 소중히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차려낸 아침상을 마주하세요. 식사를 마친 후엔 화분들과 작은 텃밭으로 눈길을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마른 흙에 물을 줄 때 연약한 잎사귀를 가만히 쓸어보며 그들에게서 전해지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내 손길이 닿았을 때 그들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저 초록의 생명들을 돌보는 일은 사실 내 안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과정이고 나 스스로
자연의 위대한 운행에 일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숭고한 기쁨을 느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식물들을 다정하게 돌보고 난 후엔 창가에 앉아 느긋하게 좋아하는 음악을 배경 삼아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찻잔을 쥔 손끝으로 전해지는 뭉근한 열기, 코끝을 부드럽게 감도는 향긋한 차향, 그리고 창틈으로 스며든 햇살 속에 자유로이 유영하는 작은 먼지들까지, 이렇듯 사소하고도 세밀한 감각으로 하나하나 느끼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얼마나 경이로운 감사이며 평범한 일상을 오롯이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생에 주어진 가장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동네나 가까운 공원 혹은 집 근처 나지막한 동산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마주치는 자연과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세상의 풍경들, 그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속엔 모든 존재에 대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오늘 느낀 점을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 기록으로 남겨보십시오. 오늘은 창가의 햇볕이 참 다정했다는 짧은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애정어린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비로소 수많은 비밀을 터놓습니다. 진정한 삶의 즐거움과 평안이 일상의 과정 안에 숨겨져 있음을 고백하죠. 철학자 칸트는 같은 지역에서 평생을 시계처럼 정확한 루틴으로 살았습니다. 삶의 루틴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삶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아할 만한 일상의 루틴을 꼭 만드십시오. 이 일상의 견고함은 여러분이 외로움이나 허무함과 같은 감정과 치열하게 대립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아군이 됩니다. 여러분,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옆에 아무도 없어도 자신과 함께 온전히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존재의 의미와 재미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보석입니다. 일상에서 꼭 의미와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독을 즐기는 방법 2번째, 자신만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지혜가 담긴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